우리 몸에 뼈가 몇 개라고 알고 있으세요? 어릴 때는 270개, 크면서 260개, 206개? 네, 206. 네. 206개가 각각의 따로 움직이죠. 각각의 따로 움직이고, 그 따로 움직이는 그 각각의 뼈들을 연결하고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관절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할 때 관절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턱뼈도 관절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06개의 뼈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관절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관절의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뭐 뼈의 모양은 다 달라요. 근데 관절의 기본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건 척추, 발목, 여기 어깨, 무릎, 좌골, 팔꿈치 다 사진이 있는데 기본 구조는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관절의 구조. 그러면은 관절의 구조에서 펜으로 그릴게요. 이 부분, 이 부분은 뭐가 있을 거예요? 비었잖아요. 뼈 속은 비었어요. 팔에 이 부분이 이제 골수. 골수. 네네네. 왜 뼈 끓이면 안에 쪽쪽 빨아먹는 거 있으시죠? 연골, 하얗게 나오는. 예, 그게 뼈 안에 연골인가? 네, 쪽 뼈 안에 있는 거? 빨아먹는 거 있어요. 요 안에 빨아먹는 거거든요. 이게 골수야. 비었어요. 골수. 네, 뼈는 비었고, 뼈는 자라요, 안 자라요? 조금씩 잘하죠? 자라긴 하겠죠. 네, 끊임없이 자라요. 끊임없이 자라고, 또 반대로 끊임없이 파괴되거든요. 그럼 자랄 때 어디서 자랄까라고 보면, 여기서만 자라요. 여기서만. 이렇게만 자라요, 여기.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그 성장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요만큼이 있어요, 성장판. 얘는 가만히 있고, 요 성장판의 사이에, 여기가 자라는 거예요. 여기가 자라는 거. 그러면 뼈는 통증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응. 통증을 느낀다, 안 느낀다는 얘기는 피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안 통해. 통한다. 네, 안 통해요. 뼈는 피가 통하는 기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골세포라는 걸로 뼈를 파괴하고, 조골세포라는 걸로 뼈를 만들어요. 어릴 때는 조골세포가 활발히 움직이고, 나이가 먹으면 조골세포가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다 해서 파골세포가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골세포가 천천히 움직여서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조골세포가 계속 움직이는 병도 있어요. 농구 선수들한테 가끔 있어요. 계단도 못 올라가요. 그분들 나중에. 계속 자라면서 이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그 조골세포가 그 신체를 키우는 시기, 보통 사춘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춘기가 지나가면 서거나 아니면 사춘기 지나서 19살 정도까지 크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춘기에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뼈를 움직이게 하는 요 구조, 여기 전체에 보면 관절강이라고 하는 곳에 활액이 존재해요. 여기 액체.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옆으로 밀리고, 또 이게 부딪히고, 충격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활액은 기본 구성 요소가 오메가3랑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분과 유지방이죠. 유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수분의 흡수가 잘 안 되고, 또 유분의 그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활액이 말라요. 그러면 여기서 마르는 거, 이거 관절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관절이 여러 개가 켜켜이 쌓여 있는 허리 같은 경우 어떨까요? 만약에 한 관절당 0.1mm만 작아졌다고 가정을 해도 허리가 뼈가 20몇 개잖아요. 2mm가 작아져요. 2mm, 3mm가. 0.1mm 작아져도.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키가 줄어라고 하는 건 뼈가 줄은 게 아니라 관절에 이 활액이 빠지면서 이 간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간격이 줄어들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신경을 건드려서 아픈 거예요. 그게 허리에 신경을 건드리면 허리가 아프고, 좌골에 신경을 건드리면 좌골이 아프고, 무릎에 신경을 건드리면 무릎이 아파요. 그리고 이 팔막을 보호하는 팔막이 있고, 그다음에 연골이라는 게 있죠. 이게 부딪히면 연골이 부딪혀요. 연골이 부딪히면 연골에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손상이 생기면 염증이 생겨요. 부어요. 열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갔을 때 어르신들이 그래요. 관절이 달았디야 라고 표현하는데 관절 연골은 안 달아요. 다르는 게 아니라 활액이 부족하면서 이 관절을 구성하는 이 물질은 일로 통해서만 들어가요. 여기서 못 가요. 뼈에서는. 그러니까 활액이 부족한다라는 얘기는 관절을 만들 수 있는, 연골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하다라는 소리인 거고, 재료가 부족해서 얘가 못 가면 사막에, 논바닥에 비 안 왔을 때 갈라지는 것 마냥 연골이 갈라져요. 그래서 연골이 이렇게 탱탱해야 되는데 쩍쩍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요런 부분이 이제 쉽게 깨지는 거죠, 부딪히면서. 그러면은 통증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거를 나이가 먹으면서 활액이 줄어든다. 이거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답은 다 얘기했는데 벌써. 활액은 뭘로 만들어진다겠죠? 그래. 네, 수분, 물로? 오메가3. 수분. 네, 오메가3랑 수분 잘 음. 먹어주면 상대적으로 활액이 잘 차요. 유리하겠네. 그리고 활액에 오메가3랑 수분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단백질? 아미노산이요. 네, 아미노산? 아미노산? 네. 그래서 단백질, 오메가3, 수분 보충을 잘 해주면 관절이 상대적으로 건강해요. 이 활액이 차워지면서 그리고 바깥에 인대가 또 보호하고 있어요. 그 인대 바깥에 근육이 있어요. 그럼 인대가 튼튼해야겠네요. 그리고 근육이 튼튼해야겠네요. 근육이 튼튼하면 이게 펌핑이 돼요. 위로 올려져. 인대가 튼튼하면은 얘를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 딱 잡아주는 건 인대고고 펌핑을 해서 위로 끌어올려 주는 건 근육이에요. 그러면은 관절이 아프다라고 하면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근육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을 하면 옆에 지지대를 세우는 거 똑같거든요. 그럼 지지대를 세우는데 지지대를 세울 때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잘 생긴대요, 안 생긴대요? 안 안 생겨. 생겨. 네, 안 생긴대요. 나이가 먹을수록 불리한 거죠. 나이가 먹어서 서러운데 근육까지 잘 안 만들어져요. 불리해요. 그러면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근육을 빨리 못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또 만들까예요. 다시 여기 활액으로 돌아가야 돼요. 활액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활액을 집어넣어 주어서 활액이 채워지면 덜하다고. 이게 연세 있는 분들이 이 활액과 글루코사민과 이 활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MS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글루코사민, 보스웰리아, MSM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섭취했을 때 금방 좋아져라고 하는 이유는 요 관절, 요 구조의 안에 인대라든가 근육을 제외한 나머지를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근육을 못 만들어 주는데 나쁜 자세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의 나쁜 자세. 가령 그 TV에서 나오는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남자 있잖아요. 그 누구지? 그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 남자. 마동석? 마동석. 마동석은요, 뛰는 것도 하면 안 돼요. 몸이 많이 다쳐 있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면 너 아파서, 관절이 아파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할 때도 그 사람 연기하는 거 봐봐요. 뛰는 것 단 한 장면도 없어요. 뛰면 안 돼요. 관절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으로, 근육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근육으로 버티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자세예요. 관절에 나쁜 자세가 있어요. 나쁜 자세. 이런 자세들이거든요. 쪼그려 앉는다, 양반다리, 다리꼬기. 요조숙녀, 안방마님, 반가자요상, 샤론스톤 자세, 빨래 안악터. 쪼그려 앉기랑 빨래 안악터가 사실은 가장 최악이에요. 이게 아까 어머니가 풀 뽑는 얘기했잖아요. 그 자세죠, 이거. 가장 최악의 자세. 관절에, 무릎에, 좌골에, 허리에 전부 다 무리가 가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그래서 시골에서 쪼그리고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관절이 건강하다? 그거는 사기예요. 그러면 관절이 망가졌으면 다시 한번 근육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영양불식품으로 글루코사민이나 보스웰리아라든가 MSM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충분히 섭취를 해도 관절을 망가뜨리는 자세, 이 자세가 되면 어디에서 가장 무리가 갈 것 같아요? 무릎에? 아니, 그러니까 관절에 아까 제가 말했던 응. 음, 골막이 있고 인대가 있고 근육이 있고 활액이 있고 연골이 있고 관절강이 있어요. 어디에 가장 무리가 갈 것 같아요? 이 나쁜 자세가. 나쁜 자세. 인대, 네, 인데, 아, 이슬 씨였어요? 인대. 네, 인대 맞아요. 인대에 무리가 가요. 인대에 무리가 가면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었어. 없어요. 그러면 이것만큼 인대에 무리가 가는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양반다리? 이 아, 양반다리 쪼그리 앉기? 쪼그리 앉기 여기 있잖아. 이런 거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거 말고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생활할 때인 거고 생활할 때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나도 모르게 하는 것들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다리나 안짱다리예요. 오다리나 안짱다리를 하면 이쪽 인대라든가 근육에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칭해서 자세를 잡아야 돼요. 바른 자세로. 제가 미팅할 때 보면 거의 서 있죠. 안 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앉으면 저도 모르게 자기를 꼬아서. 안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어야지 좀 더 긴장을 하고 머릿속에 잘 들어와서 더 그러거든요. 안 앉으려고 해요. 저도 뒤로 기대서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있는 거 좋죠. 좋은데 그게 내 허리에 무리가 준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장님의 경우에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자세를 하나를 하는 게 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자세를 계속 하는 것도 있어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세를 계속 하시죠. 하죠. 자, 이 자세를 하면 어디가 나빠진다 말씀드렸어요? 무릎, 골반, 허리 다 나빠져요. 왜냐하면 음, 무릎이 접히면서 반대편이 늘어나요. 골반이 틀어지기 시작하고요. 허리가 이쪽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압박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음, 네. 그리고 이거 말고 걸으면서 오다리시잖아요. 맞아. 네. 이것도 관절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칭과 이 운동이 필요해요.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허리 운동이 아니라 무릎만 갖고 이야기하는 운동이긴 해요. 무릎 운동. 무릎 운동에서 이제 허리 운동은 또 다른데 플랭크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평소에 그냥 할 수 있어요. 평소에. 자, 바른 데서 자리에 앉아서 한 발을 들어 올린다. 무릎을 최대한 쭉 편 다음에 발끝을 딱 당겨. 당기고 뭐 한다? 들어 올린다.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근데 이걸 들어 올리는 하잖아요. 들어 올리면 어디가 운동이 되냐면은 여기가 운동이 돼요.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이 운동이 되면은요, 무릎 바로 위에 있는 근육이 강화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무릎 바로 위에 있는 근육이 강화되면 근육이 펌핑을 한다고. 그러면 얘들이 밀어 올려져요. 밀어 올려지기 때문에 관절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무릎이거든요. 그럼 허리 운동은 어떻게 할까요? 스쿼트도 무릎 운동이고 대신 허리도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바닥에 배 깔고 누워서 허리 뒤로 젖히는 거. 슈퍼맨. 엎어진 상태에서 종아리부터 머리 끝까지 마사지 받는 거. 굉장히 좋아요. 긴장한 걸 풀어주니까. 근데 긴장한 거 풀어주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슈퍼맨이에요. 바닥에 배 깔고 누워서 머리 들고, 팔 들고, 그리고 발 들고. 그러면은 등 쪽의 근육이 강화가 돼요. 슈퍼맨을 해주면. 그러니까 플랭크는 뭐냐면, 제가 플랭크 자세를 하나 차려드릴게. 그러면
이거요. 반드시. 제가 이거를 하다가 이 잘못 트는 바람에 이걸 하다가 잘못 트는 바람에 어깨를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기 할 수 있는 한 반드시. 이게 틀어지면 안 돼,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잘못된 자세. 이게 틀어지면 안 되고 반듯하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사진을 다시 넣어드릴게요. 잠깐만. 잠시만요. 이걸 옮겨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그 안마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나이가 먹으면 손주들한테 안, 안마해달라고 밟아달라고 하는 거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걸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이것처럼 어깨 나가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목 나가요. 제가 이걸 버티다가 나도 모르게 엉덩이를 들어 올린 거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 TV 쪽 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제가 살짝 다쳤었거든요. 어깨가 지금 엄청 오래 가요.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의 자세로 일자 지켜야 돼요. 그러면 허리 굉장히 좋아져요. 어쨌건 아무리 글루코사민, 보스웰리아, MSM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칭이 안 된다, 긴장한다, 근육이 부족하다, 자세가 안 좋다. 라고 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절은요, 아까 사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딱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관절 부위에 신경이라든가 근육이 다 지나가요. 그런데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은 어디가 보호하냐면 사실은 이 근육이 보호를 해요. 이 근육은 어디 근육이에요? 무릎 바로 위에 있는 근육이야. 이거를 살리려면 가장 무리가 안 가는 방법이 아까 사진에 보여줬던 이 자세예요, 이 자세. 이 파란 쪽. 이게 가장 무리가 안 가요. 이제 무리가 안 가면서 무릎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연골이 손상됐다라고 하면 덜 쓰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영양소가 들어가서 도움이 돼요. 인대가 손상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대 손상의 요인은 대부분 다 잘못된 자세의 무리한 움직임 아니면 충격 이런 것들이거든요. 인대가 그리고 손상 나이가 들수록 신축성이 줄듯이 인대도 약간 뻣뻣해지면서 줄지 않아요?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인대를 손상을 막으려면 운동할 때 운동 전에 워밍업 하죠. 워밍업. 운동 후 끝나고 스트레칭. 또 워밍업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기업들에서 아침에 이제 공사 현장 같은 데에서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 시키는 게 다치는 걸 예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재를 막으려고. 근데 수시로 열을 내서 몸을 움직여서 스트레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대도 예열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인대가 뭘로 만들어져요? 여기 진짜 보이는 이 인대가 뭘로 사진의 만들어져? 모든 구조는 뭘로 만들어져요? 단백질. 네, 단백질이요. 인대도 단백질이요? 당연하지. 콜라겐이죠. 그러니까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구조예요,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에서 제가 이제 아까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아미노산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표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단백질의 분해 산물이 가장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골고루 된, 저 지금 온라인 미팅 중이에요. 골고루 된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 스코어가 잘 맞춰져 있는 단백질이 중요한데, 이 단백질을 맞춰주지 않고 한쪽으로만 편중돼 먹는다거나 아니면 진짜 섭취가 부족하다거나 이럴 때에도요,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맞춰져 있는 단백질을 제대로 먹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먹으라고 잔소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굿모닝 캠페인 이외에도 계속 해왔잖아요. 계속 해왔어요. 어쩌면 우리가 비타민 C 하나를 먹는다? 아니면은
어떠한 영양소 하나를 먹어서 그 불편한 부분을 해소한다고 할 때는요, 효과 빠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단백질은요, 효과가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전체의 구성 요소거든요. 전체. 그만큼 중요한데요. 잘 먹어지지가 않고요. 또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단백질에 대한 중요도가 여타의 서구 사람들보다는 덜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근데 옛날보다 사람들이 키가 많이 커 있어요. 그 이유는요, 단백질 공급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 그 사진들을 보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아마. 1900년대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잠깐만. 어머니는 이 사진을 이해를 하실지도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 사진. 지금 밥그릇이 얼마네요? 사발만 해. 아, 지금 이만한 사발에다가 밥 먹어요? 응?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어머니 잠깐 마이크 켜봐요. 이 혹시 어머니 어릴 때 이런 밖으로 본 적 있으세요? 마이크를 켜보셔. 또 못 켜고 있지. 밥 먹는 사람이 이런 밖으로 본 적 있으세요? 이런 밥그릇을 보다도 이거만 거의 비슷하게 어렸을 때는 밥을 먹은 것 같아요. 밥에만 그러면, 의존하고 살았으니까. 네. 그러면 그 음. 밥에다가 주로 뭘 먹었죠? 반찬은? 우리 김치. 중국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김치보다도 요리를 많이 해서 먹은 거지, 볶아 먹는 거. 지금 음. 사장님이 계시던 데는요, 그나마 먹을 게 많았어요. 지금 어머니 보고 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음. 우리나라요, 짠지가 왜 발달했게요? 김치, 장아찌, 먹을 게 없어서 발달한 젓갈.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을 때가 짜게 했겠죠? 네, 이렇게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찬이 없어. 그냥 콩보리밥만 먹어도 밥, 배만 채우면 됐던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게 불과 50년이야. 불과 50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직전까지도 이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단백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늙고 왜소했어요. 그러다가 해방 뒤에 이군들이 들어오면서 김미 초콜릿 그러면서 쫓아다니던 그 세대. 거기에 이제 전지분유가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서 그래서 단백질이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기 문화도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그러면 고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단백질이 고기가 수치가 높은 거는 맞지만 편중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먹고 못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고깃국이라도 한 그릇, 국이라도 해. 고기가 아니라 고깃국이라도 한 그릇 먹었으면 하는 게 그 단백질에 대한 욕망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요, 양보다 질로 가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양보다 질로 가야 그 다음 거를 챙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거를 챙기면서 우리가 오래 살단 말이에요. 오래 살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없어. 그렇게 돼요. 누구나. 그러면 누구나.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라는 차이부터 알아야 돼요.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런 차이들. 왼쪽에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뭐,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그냥 조금 더 구분을 해볼게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뭐고, 퇴행성이란 뭐냐. 그럼 퇴행성부터 볼게요.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마모되면서 염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모되면서. 아까 얘기했죠? 연골은 닳지 않아요. 혈액이 빠지면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말라서 깨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50대 이상에서 발생해.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거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 그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는요, 40대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은요, 30대에서도 나와요. 노화, 외상, 비만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운동선수들이 나이 먹고 관절 말짱한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이 관리 안 되면 그래요.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관리 엄청 하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 자기 몸값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거만 먹고 뛰었어요. 무릎, 고관절 등의 주로 하중이 많은 데에서 발생을 해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그리고 질환 정도에 따라서 시술이 쉬운 경우도 있어요. 뭐 그 관절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또 뼈주사도 맞고. 이제 류마티스는 좀 달라요. 류마티스는 막에서 염증이 시작해요. 막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요 막, 여기 막. 그러니까 그림에서 요 막, 여기 요 막, 음, 요 막, 요 막에서 염증이 시작한다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막에서 염증이 시작하고 그리고 전 연령에서 나와요. 전 연령에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게 있어요. 면역 체계의 이상이 원인이다. 그리고 퇴행성은 주로 무릎이랑 고관절인데 류마티스는 어디서 나온대요? 모든 관절. 주로 손가락, 발가락, 어깨 등 작은 관절에서 나와요. 그리고 좌우에 다그러거나 다발성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는 약물 관리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어머니 지금 마이크 킬 수 있나 해봐봐요. 저희 어머니가 무릎, 고관절, 허리 다 안 좋아요. 그럼 퇴행성이네. 퇴행성이고, 네. 손가락 건강하세요? 손가락 쓰면은 아프고 안 쓰면 괜찮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어떠세요? 옛날에는 너무 아팠지. 그때 부었던 어떤 때 게 아프셨어요? 그냥 평소에도 늘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부을 때가 더 아팠는데 지금은 부기는 안 빠졌는데 그대로 부은 상태로 있어 그게. 근데 일 안 하면은 괜찮고 하면은 조금 아프고 그래. 자, 옛날에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덜 아팠어요? 옛날에 아플 적에 네. 그거 자꾸 주물러 줬지. 네, 주물러주면 덜 아팠어요. 음. 자, 이게 여기 이제 포인트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아침에 눈 뜨면 더 아파요. 안 움직이면 더 아파요. 왜? 어, 회복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요, 아유, 나는 일해야 돼요. 일 안 하면 더 아파. 그리고 몸을 움직여요. 진짜 미련 맞은 거거든요. 애가 회복할 시간을 줘야 돼요. 면역계 이상이기 때문에 애가 회복할 시간을 줘야 돼요. 휴식을 취해줘야 돼요. 어떻게? 따뜻하게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근데 휴식을 취하면 아프니까 일을 해버리는 거야.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먼저 아프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될까요? 뒤에 아파. 그러니까 면역에 문제가 와서 류마티스가 젊을 때 온다라고 하면 아이고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안 아파라고 일을 해요. 그러면은 퇴행성으로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노아. 직방 넘어가요, 이거. 무지 빨리 넘어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다는 얘기는 경고하는 거. 몸에서 지금 신호를 주는 거야. 경고. 쉬어야 돼라고 경고를 주는 거거든.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일을 한다. 라고 하면 퇴행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퇴행성이 왔어요. 반대로 나이가 먹고 퇴행성이 왔어요. 퇴행성이 온 상태에서 반대로 자꾸 충격이 가면 거기 염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겨요. 생- 염증이 생기면 면역체 이상이 오겠네요?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만치로 넘어가요. 그래서 얘들은 짝으로 넘어가요. 이게 쉬어야 된다는 게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그 병원에다가 이게 그 일하면서 그 저기 뭐야 뜨거운 찜질을 하는 찜질팩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점심시간에 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무릎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쉬고 있으면은 확실히 있잖아요. 1시간이 그 뜨거운 걸 찜질하고 쉬고 나면 다리가 엄청 가벼워요. 네. 그러니까 몸은 그래요. 응, 따뜻해야 돼요. 따뜻하는 게 외부에서 강제로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응, 따뜻한 속에 들어간다와 마사지한다. 그리고 내가 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스트레칭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휴식하면서 스트레칭 해줘야 돼. 응, 휴식한다는 거랑 늘어져 있는 거랑 달라요. 늘어지면은 허리 망가져요. 휴식과 움직임, 스트레칭은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늘어져 있는 건 달라요. 응, 네. 어쨌건, 연골에서 문제가 왔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자세 문제가 가장 크다. 자세가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고, 사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관절이 그만큼 달았는데도 못 느낀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제품이 들어가면 일단 충격에서 굉장히 많은 보호를 해줘요. 근데 아무리 보호를 해도 근육이 없으면 불리하죠. 아무리 응, 보호를 해도 자세가 안 응, 좋아서 연골이 망가지면 또 불리해요. 응. 그러니까 휴식하시면서 연골을, 아니. 그 힘줄. 힘줄을 케어를 할 수 있는 건 휴식과 스트레칭, 열이에요. 그리고 근육 운동.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요 방법이 지금은 가장 편하세요. 가장 쉬워. 언제 어디서건 할 수 있어. 요거는 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허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운동이긴 해요. 허리, 엉덩이 다 할 수 있는 운동이긴 한데 좀 어려워요. 응. 그래서 요 방법. 의자에 앉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네, 의자에 휴식을 하고. 앉아서 발 딱 뻗고서는 들어 올리는 거야. 응, 안 올라가요, 이거. 여기가, 요 응. 부분이 바들바들 떨려 안 올라가. 그래요? 네, 한번 해봐요, 한 번도 올라가요. 안 해봐. 무릎 해봐야 되겠네. 뒤가 땡기는데요? 여기 이거 딱 붙여야 돼요, 뒤에. 허리 딱 붙이고. 네, 딱 붙이고 앉아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방바닥에서도 돼요, 방바닥에서도. 음, 방바닥에서도 되거든요. 한 발만 올리는 거예요. 해봐요. 되게 안 돼요. 그럼 되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누워서 하세요. 누워서. 자, 여기 어, 이렇게 딱 세우면 똑같잖아. 지금 여기 보이죠? 이거. 그렇게 음. 하니까 무릎 위에, 한 뼘 위에가 뚝 네, 이렇게 튀어나오는 데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똑 튀어나오는 게, 딱딱한 거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음, 한번 해봐야 되겠네. 무릎 강화 초특 그러면 인대에 운동이라고 직접적인 치면 영향을 주는 영양 성분은 어떤 게 있나요? 단백질 말고. 무릎 강화 초특급 운동이라고 치면은요 이게 다 나와요. 이 운동 방법이. 근데 누워서 하는 것도 나와요. 무릎 강화 초특급 운동 누워서 하는 게 나와요. 여기 있네. 누군지 보여요 여기? 이거. 이 운동이에요, 이 운동. 요 덤벨 앞에 내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당기고 앉을게요. 양손은 내 엉덩이 뒤에 그냥 편안하게 짚어주시고 운동 안 하는 반대쪽 다리는 무릎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허리예요. 제가 왜 자꾸 운동할 때 허리 피라고 하냐면 허리가 올바른 커브, 바깥으로 휘어지는 실전 커브를 유지할 때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허리를 양쪽에서 잡아주면서 딱 수축하고 긴장하는데 이 기립근이 긴장하고 수축한 상태에서 연결된 엉덩이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이 효과적으로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자, 등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 이거 앞만 들어봐야 내 다리 무게밖에 안 되는데 지금 허리 가슴을 쭉 핀 상태에서 기립근과 복부 근육이 긴장을 해버리게 되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내 다리 무게보다 한 10배는 무겁게 느껴져요. 그리고 넘어져요. 다시 들어 올리고 기다렸다가 넘어지고 다리를 왔다 갔다 들어주는데 덤벨 위에서 3초 정도 버티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거는 무릎 관절을 연결로 잡아주는 대퇴 직근을 완전히 파괴하는 운동법으로 무릎 관절이 무릎이 아프다는 소리가 감이 어디서 나와 할 정도로 효과가 좋은 운동이에요. 자, 제가 여러 번 소개했어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잡지 뉴스에서도 그렇고. 자, 이제 해보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이게 무릎 강화 소특부 운동이고요. 어깨 운동과 뭐 다르긴 하지만 하여간 가장 쉬운데 이게 앉아서 안 되면은요, 누워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워서라도. 이렇게 누워서라도. 해봐야 되겠다. 예, 누워서라도 여기에 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허리 반듯하게 펴 있고. 이러면은 무릎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휴식이에요. 자세를 이러한 자세를 한다. 아, 나는 고생할 거야. 나는 고생을 예약하고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른 자세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 관절에 무리가 없는 자세여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서영순 리더님이 이야기했던 다른 영양소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영양소. 맞아요? 인대에 직접적인 영향서요. 어. 인대가 뭘로 만들어요? 단백질, 비타민 C, 인대가 뭘로 만드는 것 같아요? 단백질, 어? 비타민 C. 그거를 그냥 먹고 있는데, 그냥? 그 위에 또 뭐가 있냐고요? 제가 아까도 다 얘기했는데. 수분? 인대는 관절에서 내부 장기를 지지하고 뼈를 적절한 관절 상태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질긴 섬유질 조직띠입니다. 인대는 콜라겐, 섬유와 방치용 세포로 이루어진 조밀한 섬유 다발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섬유 다발. 콜라겐 조직이야, 콜라겐 조직. 이미지 한번 볼게요. 이 콜라겐 조직이거든요. 이 콜라겐 조직. 그러니까 콜라겐 줄이라고 줄. 제가 그 관절 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사슬 이거 메쉬망을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메쉬망이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로 되어서 사이사이 들어간 구조. 이 구조가 뼈라든가 그 일반 세포예요. 근데 머리카락이라든가 인대라든가 이런 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콜라겐이 뭘로 만들어지는 거죠? 단백질, 비타민 C. 네, 딱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단백질과 비타민 C를 먹고 아예 콜라겐을 먹으면 도움이 되겠네? 더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다. 제가 단백질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또 있는 거거든요. 단백질 제가 강조한 지가 벌써 한참 됐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밥 먹지 말고, 그냥 단백질만 한번 꾸준히 먹어볼까? 그러시면 안 돼요. 잠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 몸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다 필요하니까. 그런데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음, 단백질, 콜라겐, 비타민 C를 섭취하시는 거는 추천드릴 수 있지만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시키면요 활동 에너지가 안 나. 그리고 문제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달달이를. 근데 얘들을 줄이는 거는 중요해요. 안 먹는 거는요, 일시적으로.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인가 이쪽에서 보면 탄수화물을 블럭시키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런데 길게 하면 안 돼요.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우리 뇌에서도 쓰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에요. 전봉 여사님이 일을 많이 하셔서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꼭. 어, 꼭 필요. 아니, 지금 어느 상황에 지금 아침에 단백질이랑 과일이랑 계란이랑 삶아갖고 가서 하루를 아침 한 끼를 그렇게 먹고 점심은 안 먹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 한 끼밖에 안 먹거든. 그런데도 지금 아프고 이러니까 단백질을 일주일간만 내가 그냥 밥 먹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배고프면 지금 패턴이시면 단백질만 먹고. 사장님, 응, 지금 패턴이시면 중간에 응. 쉐이크 한 번만 더 먹는 걸 경고하세요. 쉐이크를 한 번 더 먹은 거. 글쎄, 네네. 사실은 한번 점심을 밥을 실컷 드시고 저녁에 그냥 단백질 한 번 더 먹는 게 땅인데, 네.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시면 점심에 쉐이크 한 번만 더 드시는데 약간의 탄수화물만 넣어서요. 쉐이크 드시고 정말로 스트레칭 하세요. 스트레칭. 집에 해봐야지. 들어가시면 온열하시고. 그래서 바디키가 좋은데, 그치. 전복교 사장님.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계란도 지금 너무 다리가 단백질을 침을, 아침에 한 번만 먹고 마는 거는 그, 응,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일하고 한 달마다 월급 달라는 거 똑같아요. 내 몸한테.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고르게 분포돼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도 분산시켜가지고라도 꾸준히 들어와야 되고,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 몸이, 음. 우리 주인 날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껴요. 나 요새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침을 맞게 하고 안 맞게 하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네. 안 맞으면은 지금 토요일까지 지금 침 맞고 일요일 날 하루 안 먹고 월요일 날에 출근하게 되면 또 아프는데 조금 더 아프고 그다음 평일에는 맨날 가서 맞으니까 그래도 조금 다리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 걸음걸이 가지고 진통이가 좀 줄어드는데 이게 자다가 한번 무릎이 아프게 되면 무릎 때문에 뒤척거리고 뜨거운 데다가 돌침대다가 찜질하기도 하는데 이래도 안 되고 혹시나 해가지고 내가 지금 관절 제품 먹기는 하지만은 광고에서 또 무릎 관절에 좋다는 요새 광고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은 우리네 비타민C를 좀 추가해 더 먹고 이 골든패드 먹지만은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효과 좀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들어. 무조건 성분 체크해 보세요. 성분 체크해 보시면 제가 왜 그쪽으로 눈도 안 돌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나도 약을 별로 좋아 안 하는데 네, 아직 아프니까 아프니까. 아프니까 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제가 아메이를 아무리 좋아해도요. 음, 아메이 거보다 좋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 좋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써야 돼요. 써야 돼. 제가 라면 있잖아요. 라면. 어. 아메이 라면 나오잖아요. 저 겉면 싫어해요. 저 너구리 좋아해요. 나는 아메이 그 라면이 저 겉면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먹고 다른 걸 먹으니까 맛이 없어서 근데 겉면이 왜 지금 물어보려고 해서 겉면이 왜 없어졌어요? 또 리뉴얼 될 거예요. 리뉴얼 될 텐데 아니, 좋은 다른 데 거. 거를 사서 드실 돈이면 차라리 조인트 가드를 한 번을 더 드시는 게 낫죠. 네, 그게 답이에요. 그럴까? 음. 그게 맞겠다. 그러니까 무종 이게 씨도 응. 더블 X를 저는 더블 X를 잘 안 먹어요. 먹으면 답답해. 그래가지고 더블 아, X를 진짜 잘 안 먹는데 피곤한 날만 하나 골라서 먹어요. 근데 이제 정 모한 날은 두 개 먹는데 그러면 좀 답답해. 근데 무정 씨를 가만히 보면 무정 씨는 피곤한 날 세 개 먹어요. 양을 더블 X를. 음, 그러니까 다른 거를 그게 먹고 먹은 날은 좀 덜 피곤한데 안 먹은 날은 확실히 더 피곤해. 귀찮아서 안 먹고 자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생각해보면 안 먹은 거야. 음, 영양제를. 근데 음, 그거를 정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한번 먹어야지 이러고서 한번 먹고 중간에 다른 영양제 이렇게 팩 있는 걸 아무거나 하나 더 먹잖아요? 확실히 덜 피곤해. 음,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저녁 먹는데 왜 피곤하지 하면은 중간에 그 우리 7만 원짜리 그거 있잖아요. 밀크시슬 들어있는. 응? 음, 음. 그거를 한 번을 더 먹어봐봐. 먹는 것과 안 먹는 거 확실히 틀려. 내가 그래갖고 피곤하니까 자꾸 그 빌크식스를 못 들고 겠어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저는 그거 먹게 그거에 하고 안 먹게요. 응, 옥타코산올이랑 응. 어셀파워도 같이 쓰거든요. 그게 옥타코산, 더 낫다. 그러니까 밀크시드를 늘리는 게 아니라 밀크시드를 안 먹지 않아요. 저도 간이 약한 타입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옥타코산하고 어셀파워 부스터를 써요. 이유는 이 일종의 빵을 늘려주는 거거든. 음, 네, 그래서 그거 안 쓰는데 먹고. 어쨌건 이제 항상 문제가 돈이잖아요. 모든 제품은 다 돈이에요. 돈을 덜 그래, 들일 수 맞아. 있는 방법. 돈을 덜 들일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평소에 생활할 때 조금 더 내 몸에 유리한 방향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스트레칭 해주고, 수시로 마사지 해주고, 남편이 안 해주면 좀 패스라도 시키고, 그리고 온열도 좀 하시고, 맞아. 그런 해. 것들이 외부 도와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줄여주는 거예요. 밥 먹는 습관도 잘못되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 마냥, 그 망가지면 다 돈으로 해결이 되는 병원도 돈인 거고 비타민도 다 돈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비타민의 중요성은 올라가. 안 먹을 수는 없어. 근데 먹어도 제대로 효과를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딱 정량만 먹어도 효과를 나오게 하려면 다른 부분들이 보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운동법이라든가 생활법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네. 일단